왜요? 아니 좋아서. 자, 오늘 함수 할 차례죠. 함수가 뭐야? x가 있을 때 x가 있을 때 y가 한 가지 정해지고 y가 하나 딱 정해지면 하나 값이 정해지는 거. x에 따라서 x에 따라서. 그냥 x에 따라서 y 값이 뭐든 두 개든 세 개든 정해지면 함수를 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이야? 와, 얼마 안 됐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학원이라는 곳에 처음 가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하려면 시범 강의를 하거든. 원장님들이 이제 선생님들 면접 보러 오면 강의를 해보세요라고 해. 처음으로 내가 시간했던 내용이 이거야. 처음으로 내가 시범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합격했어요? 어? 합격했어요? 그럼 오. 그때는 살 안 쪘을 때거든. 자, 그래서 얘네가 뭐처럼 생겼어요? 이 생긴 게 벤다이어그램이죠.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똥똥똥똥 모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집합이에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x의 값 하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을 하나로 결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합과 집합을 연결시켜주는 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거 본 적 있죠? 곱하기 2 1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2가 들어가면 4 3이 들어가면은 이게 함수야. 이게 함수야. 근데 여기 만약에 곱하기 0이 있으면 1이 들어가도 0, 2가 들어가도 0, 3이 들어가도 0, 4가 들어가도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결과값들은 무조건 다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값들이 등장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들을 이름을 붙여주죠.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x와 대응을 하는 x의 원소들과 대응을 하는 친구들 모아서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용어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이제 대학 가시면 배우게 됩니다. 함수의 정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배워요. 함수의 정의 보여줄까? 함수의 정의가 이겁니다. x1 x2일 때 fx1 fx2이다. 이게 어떻게 함수냐라고 했는데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뭐 바라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게 뭐지? 이게 1대1 함수거든.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정의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그냥 x의 값 하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이 하나로 정의되는 것을 우리가 함수다라고 이제 글로써 표현을 하지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금방 이야기했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정의는 금방 쓴 거 그대로입니다. x1 equal not x2 이면 fx1과 fx2가 다른, 얘를 우리가 이제 1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fx1과 fx2가 같으면은 x1과 x2가 같다. 이것도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졸려? 졸리지 이가 졸리다. 자, 1대1 대응은요.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괜찮겠어요? x의 값이 있을 때 y 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하죠. 원 바이 원. 인젝션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것은 치역은 x와 짝을 이루는 x에 대응하는 y 값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공역에서 대응되지 않는 놈이 없다. 그런데 1대1 함수는 xy가 하나씩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x의 원소의 개수와 y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야 되겠어요? 정의역과 공역의 그 원소의 개수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씩 짝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뭐 적긴 할 거고요. 일단 계속 봅시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래프의 이제 차이와 뭐 공통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항등함수 영어로는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얘네들은 규정하기를 x에서 x로 보내는 겁니다. x에서 y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x에서 x로 대응을 시킬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이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항등함수를 만족시키는 1차 함수가 하나 있죠. 네, fx equal x, 이게 수식으로 표현되었을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항등함수는 이거고요. 항등함수가 무조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인데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0은 0이고 1은 1이고 이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항등함수는 그때 새롭게 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지?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하여 대응하는 y의 값이 하나로 갈 때 c라고 할까? 얘가 모두 c로 대응될 때 이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죠. c, fx equal c, y는 3, y는 7 이런 것들 컨스턴트 펑션이어서 c라고 쓰시면 됩니다. 괜찮지? 네. 그 다음에 함수의 상등을 먼저 하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자, 정의역에 아이들이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만약에 f의 xi와 g의 x의 i가 서로 같다면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의 값을 의미합니다. 정의역의 원소들을 각각의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그 치역이 같은 값으로 간다면 이때 우리는 f랑 g는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수,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상등의 정의입니다. 치역이 같은 값, 어떤 정의역을 대입을 하더라도 전부 다 같은 값으로 대응이 된다면 이 모양이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는 x, 하나는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민이 개념 노트 있지? 네. 승민이 적혀져 있을 거고 은규는 적어야 될 거고 지울까? 그래, 지우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찾아봐요. 공통점, 차이점 적어놓은 거 없나요? 없어요.
에? 새 거야 왜? 새건 아니에요. 새건 아닌데. 적힌 건 있는데 그 뒤에 역함수 부분에서 적은 게 많거든요. 그 앞에는 없어요. 그래. 뭐지? 자, 가지고 있는 공통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래프가 모든 실수 x입니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모양. 그래프가 굴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2차 함수처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서로 다른 x의 값에서 대응하는 y 값이 전부 다 다른 값으로 됩니다. 2차 함수처럼 굴곡이 있다면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같은 값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1대1 함수는 x의 값이 다르다면 대응하는 y의 값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정의역으로 나올 때, 원소로 나올 때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조진 거예요. 단조롭다. 해안선이 단조롭다. 몰라요? 이렇게 좀 어. 편하다. 큰 굴곡이 없다는 겁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다. 요즘 리아스식이라고 안 배우나요? 모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리아스식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리아스가 뭘까? 개뻘이 많대 이거. 스페인 서북쪽 해안이 리아스예요. 지명입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해안가 모양이라고. 막 서해안이 이렇게 막 그런 거. 그래서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미국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잖아. 미국 사람들은 단조 증가를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인크리즈? 미국 사람들은 단조 증가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식으로 나오거든.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이 의미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이 식이 나오거든요. 이 식을 봤을 때 아 이게 증가함수구나, 감소함수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7. 감소면 반대로 나오겠죠. 함수값이 부동호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아 이거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를 나타내는 기호들이구나, 식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잘못 썼어. 잘못 썼어. 공통점을 안 썼어. 왜 공통점 아니었어요? 어? 단조진 거가 공통점 아니에요? 이 공통점을 썼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은 지우고 여기 위에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마음속으로 썼네요. 공통점이라는 단어를. 차이점. 두 분 다 수투를 했으니까 우리가 함수에 극한, 함수의 연속 단어는 이제 공부를 옛날에 할 때 연속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연속, continued 정의가 뭐였죠? 중간에 빈 공간. 구멍이 뚫려 있어도 안 되고 끊어져도 안 돼. 스크린스가 연결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걸 연속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연속이어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서. 그래서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연속이어야 돼요. 1대1 함수는 불연속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적어드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정의역의 모든 실수일 때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드리는 거고요. 정의역이 원소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정의역이 1, 2, 3, 4, 공역이 1, 2, 3, 4 또는 공역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것들이 안 먹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봐봐요. 정의역이 1, 2, 3이라고 합시다. 공역도 1, 2, 3이라고 해볼게요. 1대1 대응을 만들어 봅시다.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이렇게 가면 1대1 대응 되나?
그럼 이걸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한번 찍어볼까요? 1일 때 3이고요. 2일 때 1이고요. 3일 때 2입니다. 이거 증가함수, 감소함수 둘 다 아니죠. 하지만 1대1 내용은 되죠. 그래프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모두 다르게 대응이 되거든. 정의역이 이렇게 원소로 주어지면 오케이? 몇 개의 원소로 주어질 때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아니더라도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의 상황.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얘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첫 번째가 아니고 1대1 대응 얘네들을 해석하는 걸 봅시다. 첫 번째 1차 함수일 때 자, 얘네는 정의역이 A에서 B까지 공역이 C에서 D까지로 주어진다면 이 범위 내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대응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Y가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X의 값도 마찬가지고요. Y의 값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실수 X와 모든 실수 Y가 전부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정의역에 해당하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얘네들로 다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는 대각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하나씩 전부 카운팅이 됩니다. 오케이? 1차 함수일 때 말이죠. 네, 1차 함수일 때 1차 함수인 어떤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나 다음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에서 1대1 대응이다라고 한다면은 주어진 정의역, 공역에서 항상 대각선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라면 이때는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이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고 줍시다. 보통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걸로 많이 줍니다. A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역 공역을 같은 범위로 많이 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A, B 이렇게 서로 다를 때 요 영역 자, 색칠한 범위에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2차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 돼요, 원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의역을 잘라둔 거야. 정의역, 공역을. 제한된 범위로 정의역, 공역을 둔다라면 얘네가 상황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는 구조도 있거든요. 어떨 때 요렇게 한다면 그럼 이 범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하나씩 대응이 되겠죠. 빠지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요점 A, B를 지나가야 됩니다. A, B. A, B를 지나가야 되고 문제에 따라서 이걸 대입을 했을 때 미지수의 값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 미지수의 값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축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축이 A보다 오른쪽에 그려지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축이 A보다 오른쪽에 그려진다면은 말이 안 돼. 감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축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축이 항상 이 경계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정의역 바깥쪽에 축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감소하고 감소하는 범위로. 그래서 2차 함수가 주어진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의 끝점,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끝점이라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XY의 경계의 시작점을 지나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가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다. 근데 A, B는 반드시 지내는 거고. 네, 무조건 저걸 지나야 됩니다. 저걸 지나지 않는다면 X와 Y에서 빠지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저 A, B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다음 몇 번일까? 4번 5번 4번? 자, 정의역에 A, B가 있고요. 공역에 B, 게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함수의 개수. 그냥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자, 그냥 함수는 x의 값 하나가 갈 수 있는 y의 원소가 b만큼. 두 번째 x의 원소도 갈 수 있는 y가 b만큼. 모든 x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b만큼씩 존재합니다. 그럼 b를 몇 번 곱하면 돼요? b를 a번 곱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두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첫 번째 원소가 갈 수 있는 게 b만큼 있는데 두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가 간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b-1만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b개의 원소에서 우리가 a개만큼 골라서 나열하면 됩니다. 퍼뮤테이션입니다. 퍼뮤테이션. 근데 굳이 우리 퍼뮤테이션은 막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정의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 5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의역이 3개고 공역이 5개라면은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4, 3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자,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 되겠고요. 첫 번째 원소가 갈 수 있는 게 B, 두 번째도 B, 세 번째도 B, 계속 B. 아니야. 첫 번째 B, 두 번째 B-1, 세 번째 B-2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건 뭐 A와 B가 같을 때니까 얘네들은 A와 B가 같을 때예요. 그래서 뭐 A 팩토리얼로 쓰셔도 되고 B 팩토리얼로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함수는 한 개죠. 이건 한 개밖에 없어요. 직접 똑바로 하는 거. 상수 함수가 공역의 개수만큼 갈 수 있습니다. 공역의 개수가 3개면 상수 함수는 3가지, 공역의 개수가 5개면 상수 함수는 5가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세요? 저 퍼뮤테이션이 기억이 안 나요. 퍼뮤테이션? OP2 그럼 5부터 2개 곱하는 거야. 팩토리얼은 1까지죠. 그렇지. 됐나요? 쌤, 어. C일 때가 나눠주고. OC가 OC3이랑 같아진 거죠. P일 때는 그냥 없어요. 없죠. P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됐어요? 자, 다음에 컴포지션 봅시다. 컴포지션 합성 함수.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고요, z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를 f, y에서 g로 보내는 함수를 g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얘를 하나씩 보내지 말고 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x를 f에 의하여 보내었을 때 얘네들의 함수값들, 이건 이제 fx라고 쓰실 수 있고요. 이 fx를 다시 한번 g라는 함수에 의하여 보내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누굴 보냈지? fx를 보낸 거야. 물론 fx가 아닌 여기 다른 쪽에 있는 친구들은 뭐 다른 값으로 갈 수도 있고 같은 값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를 거쳐서 여기에 어떻게 오는지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성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표기하는 방법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얘가 이렇게 쓰실 수 있다. G 컴포지션 fx는 G의 fx를 뜻하는 것이다. 안쪽에서부터 하나씩 함수를 차례차례 대입을 하셔가지고 함수값을 구해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합성의 정의이고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오케이? 기억나? 괜찮아?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G 컴포짓 fx 찾는 거 괜찮아요? fx가 뭐 2x-1이고 gx가 x제곱이면 g의 fx 그러면 g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 그죠? 자, 첫 번째 F 컴포지션 G와 G 컴포지션 F는 절대로 다릅니다. 절대로 다른데 얘네가 같아지게 해줄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같아지게 해주는 뭐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앞에 거 두 개 먼저 합성한 거랑 뒤에 거 두 개 먼저 합성한 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등 함수 아까 i라고 쓴다 그랬거든. i는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그 값이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2가 들어갔을 때 2가 나오고 3이 들어갔을 때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f의 i는 i의 f와 같으면서 무시됩니다. i는 몇 번 합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질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이제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호들은 문제에서 다 정의해줍니다, 보통은. 근데 얘를 이제 또 처음 보면 문제에 정의하고 있지만 그걸 또 못 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위에 여기 n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 아래 n을 쓸 때도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얘네들을 계속 합성하여라 라는 걸 의미하는 기호고요. 얘는 항상 문제에 주어집니다. 단 해가지고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은 늘 나옵니다. 이거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드린 거고요. 자, 역함수 봅시다. 저희 오늘 함수까지 가면 유리함수도 해요. 역함수까지는 유리함수까지 나오면 너무 많지 않아? 혹시나 해서 원래 단원이 어떻게 돼? 원래 단원이 역함수까지 함수가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랑 유리함수랑 어. 무리함수랑 또 뭐죠? 그게 세 가지 함수 단원이에요. 여러 가지 함수는 있네요. 절대값 비호랑 가우스 비호가 포함된 거. 그 여기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얘를 이렇게 보내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합시다. 얘를 이렇게 보내는 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정의한 겁니다. 정의 역함수 인버스. 네, 전에도 얘기했죠. 인버스랑 리버스의 차이점. 알아요? 인버스와 리버스의 차이점? 그냥 인버스는 순서 거꾸로 가는 거고 리버스는 위치만 바꾸는 거. 아니다. 인버스와 리버스의 차이점. 숙제. 인버스 펑션인데 인버스 펑션. 그래서 얘가 x 이렇게 a의 값을 b로 보내는 함수를 스몰 f라고 한다면은 b를 a로 보내는 거꾸로 보내는 이 함수를 이제 f 인버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역함수가 함수가 인버스라고요? 네 존재하기 위한 조건 condition to exist inverse function. 뜻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역의 반대의랑 리버스도 반대예요. 아니야. 뒤바꾸다, 뒤집다. 달라. 그것도 뭐 디버스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리버스는 fx분의 1이에요? 아니요. 수학적으로 리버스라는 건 없어요. 아,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원소의 개수와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서로 하나씩 짝을 맺고 있어야 거꾸로 보내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서로 다른 x의 값이 같은 y 값으로 간다면 얘를 거꾸로 보낼 때 하나의 y 값에서 두 개의 x의 값으로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야. 다음에 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1대1이 된다면
여기에 대응되지 않는 원소는 거꾸로 보낼 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요. 얘네들이 하나씩 대응되어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겠다. 괜찮죠? 그럼 역함수 구하는 법은 어떻게 찾습니까? X 있고 네. 네. X와 Y는 바꾼 후 Y에 대하여 정리하시면은 그게 이제 역함수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투를 하거나 하시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구조들이 등장합니다. 막 이런 것들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여러분들이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어. 그럼 이것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원래 함수를 가지고 샤각샤각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기술을 걸어가지고.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F랑 F 인버스를 합성을 하시면은 I가 됩니다. 상등함수가 됩니다. F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합성한 것의 인버스는 인버스들의 합성인데 위치가 바뀝니다. FA가 어떤 B라는 함수값을 가진다면 F 인버스의 B는 A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야. 괜찮아? 막 우와 이런 거 없죠? 다 기억나는 거죠? 괜찮죠? 역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 역함수를 먼저 보여주고 갈까? 그래프가 먼저 쓸까? 아니 뒤에만 다 그래프 먼저 할까? 어떡하지? 몇 번이었지? 5. 아니 5는 아니야 8번인가 9번인가 7번. 아 7이었어요 7. 7? 몇 번도 쓰세요? 여기 7이었다며 아 거기 그래요? 전 저거 7이라고. 역함수의 성 아니야 그게 7 좀 7 아닌가? 아 근데 번호 중요해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나중에 이 영상을 볼 누군가가 왜 6번에서 8번으로 넘어갔지 이럴 수 있잖아 그거 막 찝찝해가지고 집중 못할 수도 있잖아 저희 말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